우리나라 섬들을 절대 감인함 보지 못하게 단단히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빨리 배치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비의 섬. 이어도를 자국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모든 분쟁의 씨앗은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이어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도가 가진 엄청난 경제적 가치 때문인데요.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세계 3대 유전지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어도는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중국이 상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우기고 때를 써도 독도가 당면이 한국의 영토이듯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때문인데요. 일찌감치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짓고 관리를 해오던 한국의 선견지명이 중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슈 거리에서는 남중국해의 무법자 중국이 아무리 끈질기게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해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제저명학술지 해양과학 프런트 어서에 한국과 관련된 논문이 기재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인데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연구팀의 이번 논문을 통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이어도에 주목했습니다. 이어도는 제주마라도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암초로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신비의 섬 전설의 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어도는 제주도 저 멀리 어디쯤인 섬, 상상 속의 섬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곳인데요. 하지만 그 암초 위에 당당히 세워져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은 이어도가 한국의 일부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어도가 중국이라는 것엔 파도를 만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 공정도 모자라 이어도까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이어도 공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에 쓰인 자우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자국의 영토인 양 행세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어도 해역에서 침몰 어선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의 철수를 요구하며 중국 관할 수역이라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3년 11월 23일에는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공분케 했습니다. 엄연히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 해역의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뻔뻔함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방공식별구역이란 한국가가 영공 외곽의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다면 한국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은 절대로 만들 수 없었던 한국은 곧바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확장 선언을 한 지 보름 만인 2013년 12월 8일에 한국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까지 포함해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러 차례 군용기를 이끌고 이어도 상공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한국을 위협해 왔습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정찰기를 보내 이어도 해역에서의 정찰 비행을 정례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각종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어도 영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군사적 명분을 축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이어도를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난 데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어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어도 주변 바다는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한 황금 어장지대입니다. 게다가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유전지대 중 하나인데요.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이어도에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도는 유럽으로 향하는 남방 항로의 핵심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중국은 무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이어도를 강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때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한국은 절대로 이어도를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어도 해상은 우리나라 수출입 선박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어도 해상이 중국 측에 넘어가 중국 해군 함정들이 봉쇄할 경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이어도를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은 이어도를 사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어도가 한국의 관할임을 입증하는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어도는 이름과 달리 섬이 아닌 공해상의 수중 암초입니다. 유엔 해양법상 섬이 아닌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의 대상이 되는데요. 즉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둥다오에서는 250km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 명백한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억지 주장의 끝판왕인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불안해하면서 가장 배 아파하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1995년 이어도 일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부터 집요하게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해 2003년 6월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태풍 감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단순한 연구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어도 상공을 대한민국 방공식 별구역으로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4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과학기지가 한국과 중국의 이어도 분쟁에 다침표를 찍을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마차 싶었던 중국이 뒤늦게 땅을 치며 배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많은 과학자의 집념과 열정의 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고고 김시중 박사가 있었는데요. 과학기술계의 원로학자이자 열정적인 과학기술 행정가였던 김시중 전 장관은 주변 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과학기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후 일사천리로 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시중 전 장관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나라의 국토를 넓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가로막혀 무산될 뻔했던 것을 삼성중공업이 맡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연구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과학기지 설계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울 것만 같던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삼성과 청와대 간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잠시 중단돼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시중 전 장관이 94년 12월 과기처에서 퇴임하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퇴임 후에도 과학기지만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김시중 전 장관은 과학기지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 이어도가 가진 어마어마한 가치와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귀중한 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드디어 2003년 6월 11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 온갖 장애와 반대를 이기고 무려 1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인데요. 기지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212억이지만 그 가치를 따진다면 동그라미 몇 개는 더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김시중 전 장관의 성견지명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일될 텐데요. 반면 자국의 해양 영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던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는 억지로 우기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밖에 없는데 반면에 한국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중국은 그 염치 없는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 거리였습니다.